사업주나 법인권은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정을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얘기는 도로는 실질적 관리 책임 범위가 아니니까 공적법 적용 대상 범위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는 사업자의 지배 범위가 아니다라고.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업장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로가 사업장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위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업무를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 AI로 주어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플랫폼의 정의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처법이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인지 사업장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될 문제인지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도로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 장비 장소니까 바이크는 전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크 고장으로 일어나는 것도 공처법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가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 내지는 장소에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휴게 공간 내지 이런 거를 몇 개는 있죠. 몇 개 만들어 준다고 그전에 한 겁니다. 다 없었어요. 사측에 하는 거 지자체만. 지자체에서 그럼 거기도 자기 지배범위가 그러면 시설 장비 장소가 전부 다 사업자의 지배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처법이나 산업법이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1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거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산업이 변하는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금 도로가 지배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사고에 있어요. 개별 산재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것은 배민 쿠팡의 알고리즘과 이런 운임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도로의 어떤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개별 사건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아예 착수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경찰이 조사해서 교통사고로만 결론 짓고 땡인 거죠. 그러면 노동부의 시체과 조사부터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재해 조사부터 해야 돼요. 재해 조사를 하고 그 원인을 진짜 저희는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플랫폼사의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공처법 요 단서 조항으로 다 공처법 피해가고 이거를 조항을 바꿔야 될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근데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쿠팡이나 배민에서 법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들어가죠.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앱을 키고 그 배민과 쿠팡의 알고리즘을 따라가야 이제 최종 완료가 되고 거기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패치에서 뭔가 벗어나면 돈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는 프로세스를 다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배민 쿠팡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배달 플랫폼은 배민 쿠팡 합치면 거의 거기는 이제 진짜 기분을 가지고 이게 오히려 허들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예요? 자율이 생활분리법에 택배랑 배달이 이제 나뉘어 있는데 택배는 등록제로 그래서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등록해서 등록해야 사업을 시작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택배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배달은 인증제, 자유업을 문제로 인증받은 업체는 지원을 해요. 그래서 등록해서
제시하는 조건을 이렇게 갖추면 여러 가지 인증이 지원을 좀 간단하군요, 해주는 인증이. 간단하다. 그리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 안 그러니까 해도 인증제가 이 법문을 보면 행정부가 훨씬 더 센 권한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돼 있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훨씬 더 세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이 실제는 그렇지 않네. 처음 제정됐을 때 몇 개 업체가 인증 업체가 없었고요. 한 개, 두 개씩 설득 끝에 늘어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녁 시간마다 골목골목 오토바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배민이 유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북한은 그런 걸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업체가 경쟁하면서 하얀 평지가 된 거예요. 다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가 지금 다니는 데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안 들어도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그게 맡겨지면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몫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무보험인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모두가 그런 무보험 오토바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유상보험을 다 들고 하자. 사실 그 보험료를 저희가 내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내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달 플랫폼사 등록제를 하자는 거는 배민이나 쿠팡이 배달 플랫폼사로서 등록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세도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종사자들의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뭐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돼야 회사들이 최소한責任을 할 수 있다라고. 오토바이. 작은 CC의 오토바이가 압도적 과반수 이상이 낮은 CC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16명이라고 지금 산재가 돼 있지만 그 300명 안에 산재 신청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산재도 신청을 해야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혼자 살아 내가 이 일하는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산재가 아닌 형식으로 교통사고 형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16인도 허수라고 생각해요. 죽는 거 뭐 산재 1위 사고는 뭐 어마어마해서 말도 못하지만 그 산재 1위 사고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하다가 사고 나도 저희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산재로 처리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실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매일매일 배달하지만 하루에 한두 번은 정말 사고 날 뻔을 하거든요. 내가 안전하게 운행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날 뻔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체적인 어쨌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위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이걸 언제까지 사실 개인의 책임이라든지 배달 라이더의 뭐 단속률이나 이런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매년 늘어요. 단속률도 꾸준히 늘고 그러니까 개인을 단속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4년 연속 산재 1위는 구조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거가 너무 많이 죽고 다치는데도 사실 그냥 말뿐이에요. 현장에 있는 라이더들은 진짜 일주일에 2주에 한 명, 이 산재율만 해도 2주에 한 명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명씩 죽어요. 300명으로 잡으면 일주일에 한두 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길거리 진짜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우리가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모든 라이더가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제 좌우명이 진짜 늙어 죽지 않아요. 진짜 사고 나서 죽기 싫거든요. 너무 막 끔찍하기도 하고 사고 현장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십니다. 혁신적으로 바꿔주십시오. 마무리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들 찾기도 있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저희 당내에서 뭐 생활물류법 쪽 담당하고 있는 국토위라든지
또 신당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또 제가 중소벤처기업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정리하고 또 분석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쪽에 저희 조합원들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 의자 좀 치워주시겠어요? 여기 배경으로 네네네네. 정의당 예전 어제도 오라고 좀. 어제는 아예 그 건설 지난 건폭몰이 했던 거 책으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인터뷰하는 나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일부러 장관을 모셔가지고 2시간만 아, 내 잊어먹은 줄 알았어. 사과도 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건설 관련해서 현재 관련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건도 사실은 이거 이제 소위 국토교통부건이라 노동장관 어디까지 전화를 많이 하는 장관이랑 얘기 좀 해주려고. 일단은 산재사고 산재로 좋아하는 아니 왜 진짜 아니 영상을 보고 저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왜 노무자분들은 대상인데 그 보니까 이 다만 단서 하나 다뤄놓은 것 때문에 거리는 사업장 아니라 이거지. 다만 단서로 돼 있어서 단서를 없애버렸어요. 그 특화된 과정이 진행만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만 해가지고 이걸 붙여놓은 거야. 그게 저희한테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기가 그거 하나로 싹 빠진 거야, 싹 분석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안법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산재보험만 되는 상황이고, 다 보상만 되는 거랑 완전히 다한도 안 좋은 내쪽으로 하면 뭐 처벌하라는 게 사람 감옥 가는 게 그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상하라고. 처벌이 긴장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방하라고.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야. 나 시까지 살았어요. 10시 45분에. 네, 그러니까 한번 국감 앞서도 아마도 국감 때 이걸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야기를 여기서 뭐 얼마나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감 때 이 이야기를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장관하고는 제가 네, 일단 노동부 장관님 일단은 노동부하고 산재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것들 법 개정 전이라도 그러면 일단은 너무 산재가 많이 나니까 한번 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왜 이런지 저는 그 정도라도 척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강아지 면담 하여튼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계기를 그렇게 건설은 어제 그거 딱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뭐 증언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장관을 모시는 방법 등등 해서 그냥 따로 만나는 것도 뭐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런 토론회나 간단한 자리를 만들고 돈 피해자 증언대회를 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장관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